자, 이어서 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최고차항 개수가 각각 2분의 1, 2인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고 밑에 조건을 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만 읽고 났을 때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차항 개수를 알려줬다는 거는 결국 fx, gx와 관련된 식을 세워달라 라는 힌트를 주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 조건을 해석해서 식을 세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만 읽고도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x, gx와 관련된 식을 세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조건 읽어보면은 fp 더하기 x 값과 fp-x 값이 같다. 이 말은 fx가 2차 함수였는데 p보다 x만큼 큰 값을 집어넣은 값과 그 함수값과 p보다 x만큼 작은 값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같다? 2차 함수의 가장 큰 성질인 대칭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혹은 대칭축이 x는 p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뒤에 조건도 마찬가지죠. gx의 대칭축도 x는 p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가조건은 이렇게 f함수와 g함수의 각각의 조건을 줬지만 나조건을 한번 읽어보면 fx와 gx를 하나로 묶은 부등식을 줌으로써, 부등식의 해를 줌으로써 fx와 gx를 각각의 함수로서 식을 세워달라가 아니라 이 나조건 부등식을 해석해서 fx와 gx에 관련된 식을 하나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잘 보면은 지금 나조건에서 준 거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해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다 라고 줬는데 이항한다고 해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은 fx-gx라는 함수가 0, 즉 y를 붙여줘서 y는 fx 빼기 y는 fx 빼기 gx라는 함수가 y는 0, 즉 x축보다 높이 있거나 만나는 부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근데 hx 몇 차 함수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다른 두 2차 함수의 차니까 당연히 hx도 2차 함수일 거고, 그 최고차항 개수, 2차항의 개수는 f의 2차항의 개수에서 g의 2차항의 개수를 빼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hx도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는 x축과 만나거나 위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면 x축과의 위치관계를 그려보면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만 만나거나 높이 있는 이러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hx식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데 hx는 즉 fx-gx는 최고차항 개수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죠. 2분의 1에서 2 뺀 거. 에다가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5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fx와 gx에 관련된 식을 세워달라 이거였는데 결국 다 세웠네. 그러고 나서 문제 보면은 p 곱하기 fe 빼기 g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이 말이 역시 결국 뭐 물어보는 거냐면 h2 물어보는 거고, 이 식에다가 2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위에다 쓰면 fe 빼기 g2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해주면 2분의 27 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p는 뭔가 했더니 f와 g의 대칭축이었다고. 그러면 같은 대칭축을 가진 두 함수를 빼주게 되면 당연히 이 hx도 같은 대칭축을 갖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hx의 대칭축이 결국 p 값이 되겠네요. 대칭축 어떻게 구해요? 물론 식정계를 통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외운 대로 식정계를 통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이 그래프로부터 마이너스 1과 5의 중간값, 이 값이 대칭축이 되겠죠.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냐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P는 2고 F2 빼기 G는 2분의 27이니까 둘이 곱한 정답은 27.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네. 이해해보면은 하나 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최고차항 계수를 문제에서 줬다? 아, 식을 세워달라는 거구나. 밑에 조건들을 해석해서 식을 세워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가조건과 나조건의 의미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부등식을 함수로서 이해해서 식 세우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네. 지우고 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옷이 갑자기 바뀌었죠? 선생님 이 찍었던 10번 파일 영상이 조금 손상이 됐다고 해서 급하게 다른 날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 스타일이나 옷이 바뀌었다는 거에 좀 놀라지 말고 10번 영상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우리가 풀었던 게 보면은 나조건을 통해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주어지면서 이 fx와 gx에 관련된 식을 세운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10번도 역시 이 부등식을 통해서 식을 세우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10번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출제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 2차 부등식이 해가 2와 6 사이, x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해를 가질 때 다른 이제 a, b, c에 관련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이 해를 통해서 2차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겠는가 정도의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함수로서 이해를 해보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2차 부등식은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이거나 그려지는 함수인데 그 해가 2와 6 사이다. 다시 읽어보면은 좌변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우변에 있는 y는 0이라는 함수, 즉 x축보다 높이 있는 범위가 2와 6 사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가볍게 개형만 그려보면은 2와 6에서만 이게 x축이라 하고 2와 6에서만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나머지 범위에선 x축 아래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위로 블록이면서 2와 6에서만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려줘야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a가 즉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다라는 거 반드시 적어주고 체크하고 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와 6에서 x절편을 갖는 걸 통해서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잠시 fx라고 하면 fx는 최고차항 계수 a에 곱하기 절편이 2랑 6 x-2, x-6 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전개해서 우리가 b와 c를 찾을 수 있겠죠. 전개해보면은 ax제곱 마이너스 8x 8ax 플러스 12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게 뭐다? 마이너스 8a가 b고 12a가 c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풀고 싶은 부등식, 이제 b랑 c를 a로 나타냈으니까 우리가 풀고 싶은 부등식은 뭐냐면 ax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의 해를 찾고 싶은 건데, 그러면 c랑 b를 알았으니까 a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한 문자로 나타내보면 ax제곱 c가 12a니까 마이너스 12ax, b가 마이너스 8a니까 플러스 32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a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묶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부등식의 양변에 a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a가 음수니까 양변에 음수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12x 플러스 32까지 쓰고 부등호의 방향이 반드시 바뀐다는 거 조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 부등식 풀면 되네. 그러면 인수분해 x-4, x-8이 0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x가 4와 8 사이 이 안에 해당되는 정수 x는 뭐였냐면 5 있고 6 있고 7 있고 하겠네요. 모두 곱하면 정답은 210 이렇게 되겠죠. 부등식을 이해해서 부등식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렇게 식을 세울 줄 아는가. 그러면서 반드시 최고차 함계수 음수인지 양수인지 체크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다음부터 11번 풀어볼 건데 선생님 복장이 또 바뀔 거니까 놀라지 말고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두 점 A, B가 주어져 있고 0,6, 18,0으로 완전히 주어진 점이네요. 그리고 제1사분면 위의 점 C 모르는 점이고 근데 이 AC랑 BC랑 같다. 즉 넘겨보면은 이 AC와 BC가 같다니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성질 이용하겠네. 그쵸? 그리고 AC와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Q라 할 때 AC와 BC를 1대3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대3이겠죠. 여기가 1대3. 그리고 나서 CPQ의 무게중심을 G라 하고 CG의 길이가 루트 10일 때 A 더하기 B의 값, 즉 C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거 한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다 표시해 보면요. 여기 길이가 루트 10이었고 얘는 18,0, 얘는 0,6. 그리고 C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C는 A, B로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AC와 BC는 같다. 이 길이와 BC는 같다. 이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문제에서 어떤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건지 천천히 생각해 보면 P점과 Q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왜? C점을 모르니까 A점과 B점을 안다 한들 P점과 Q점은 모르겠죠. 1대3 내분점이라 해도. 그러니까 P점과 Q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A점과 B점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할 거고 또 무게중심 좌표니까 2대1이다. 이런 것들 이용하고 비율 주어져 있으니까 닮음 이용.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하나하나 밟아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A와 B점 단순히 좌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이어주시고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어떤 거냐면 꼭지점에서 밑변에 중점에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되는 거. 보조선을 그어서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남은 거는 결국 아까 무게중심 좌표에서 얻은 2대1과 전체가 3대1이라는 비율 이용해서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2대 주황색으로 적어보도록 하면 2대1이고 여기 대 여기는 3대1이니까 2, 1 더하면 3이고 그럼 여기는 1이 돼서 2대 1대1로 분할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10으로 줬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루트 10이겠구나 판단되고 이제 끝난 거는 우리가 C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직선 AB 구할 수 있죠. 식 세울 수 있고 그리고 C점이 어떤 점인지 모르겠는데 직선 AB와 거리가 2루트 10인 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 하나 찾은 거고 또한 C점은 반드시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AB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AB의 수직 이등분선 직선의 방정식 나타내고요. 그 위에 한 점 잡아서 AB까지 거리가 2루트 10이다 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해됐나요? 한번 같이 해보면은 직선 AB는요. 이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L은 0,6, 18,0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 18 가는데 6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Y절편 6이니까 이렇게씩 세워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이 직선
이 직선을 M이라 했을 때 이 직선 M은 AB와 수직의 관계를 이루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3일 거고, 그리고 어떤 점을 지나냐면 A와 B의 중점을 지나겠죠. 중점 몇 콤마 몇이다? 9,3이다. 따라서 x-9 플러스 3. 이 위에 한 점 C로부터 직선 AB까지 거리가 2루트 10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 한 점 C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A, 3A 마이너스 27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이게 C. 여기서부터 직선 AB인 이 L, 이거 L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서 2루트 10이다 해야 되니까 좀 정리해보면 3x 아니죠, x 그리고 양변 마이너스 3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y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3y 마이너스 18은 0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보면은 루트 10분의 a 집어넣고 3a 마이너스 24 집어넣을 거니까 절대값에 a 그리고 플러스 9a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18이 얼마다? 2루트 10이다. 이 방정식만 마지막으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10a 이쪽으로 넘어와서 절대값 10a 그리고 마이너스 90은 루트 10 양변에 곱하면 우변은 20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10으로 나눠주면 a-9의 절대값이 2다. 그러니까 a-9는 2거나 마이너스 2다. 따라서 a는 7이거나 또는 넘기면 이게 11이군요. 11이고 이게 7. 그래서 a는 7 또는 11이다 라고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지금 a값 C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왔어요. 7 아니면 11. 자, 7이랑 11이 나왔는데 왜 두 개가 나왔을까?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냐면, 잘 보면은 이 빨간 직선 M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A, 3A-24라고 놓고 직선 L까지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라고 해서 풀었는데, 그러한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직선 M 위에 있으면서 이 AB까지의 거리가 2루트 10인 거, 분명 여기도 있겠지만 이 반대쪽에서도 2루트 10인 거리가 2루트 10인 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7일 거고 이 점의 x좌표가 더 큰 값 11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C점의 x좌표는 1사분면 위에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11이라고 판단해도 되고, 그래서 11이니까 11,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면 11, 33 빼기 9, 24 하니까 9가 되겠네. 따라서 이 C점에 이게 되고, 이렇게 판단을 못한다고 했어도 C가 1사분면 위에 있다고 했는데 7을 넣었을 때 7, 얼마가 나오냐면 7,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이 점은 1사분면 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7인 거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찾는 건 x좌표가 11인 11,9다 라고 해줄 수 있겠네. 그래서 둘이 더해서 정답은 20이 되겠네요. 됐나요? 4번 20이 되겠네요. 됐죠? 자, 12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역시나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성질을 활용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의 점 A 8,6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그림 보면서 가자. 여기 8,6이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한대. 그리고 선분 OH 위의 점 B에서 선분 OH 위에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B에서 OA의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그걸 또 I라고 하겠대. 그래 놓고 BH는 BI일 때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하는 문제겠네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이것도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B점
B점에서 OA까지 거리랑 AH 직선까지 거리랑 같겠네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직선을 8,6을 지나니까 이 조건 하나를 이용해서 y는 x-8 플러스 6이라고 세워두고 B점을 찾기 위해서 B점은 x절편이니까 y에다 0을 집어넣고 x로 정리하면 8m-6 맞나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8m 8m 마이너스 6 맞고 그 다음에 m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m분의 8m-6,0부터 이 OA 직선과 AH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풀어도 좋지만 이렇게 풀어도 좋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풀어도 좋지만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는 두 삼각형이 이 초록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이 합동이 되겠죠. 합동.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학생은 먼저 이 합동을 이용해서 그러면 결국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이 빨간색 직선은 직선 OA와 AH의 각의 이등분선이네. 그러면 이 위에 어떤 점을 잡든지 당연히 OA와 AH까지의 거리가 같다로 풀 수가 있다고요. 꼭 이 점이 아니어도 돼. 이 식이 복잡한 이 점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어떤 점이라도 저기까지 거리가 각각 같다라고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분수식 나오지 말고 뭐를 할 거냐면 몇 몇을 할 거냐면 0로 하면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0,-8m 플러스 6으로 잡고 여기서 직선 OA까지의 거리와 직선 AH까지 거리가 같다로 풀 수가 있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하나하나 구해보면은 0,-8m 플러스 6부터 AH까지 거리는 AH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여기 어떤 점 물론 0,-8m 플러스 6은 저 밑에 여기 있겠지만 어떤 점이라 해도 이 길이는 이 H의 좌표가 8,0이니까 8에서 이 주황색 점에 X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0,-8m 플러스 6은 이 거리가 8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 길이는 8이다. 그럼 이 길이만 구해서 이 길이가 8이다라고 풀면 되겠네요. 같이 한번 해보면 직선 OA 방정식 필요하니까 0,0, 8,6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4분의 3이면서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 OA는 y는 4분의 3x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기 편하게 정리해보면 3x-4y는 0이고 여기서 0,-8m 플러스 6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그 값이 8이다 하면 되니까 공식 써보면 5분의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해서 5분의 0 집어넣고 마이너스 8m 플러스 6 집어넣으면 32m 마이너스 24 이 값이 얼마다? 8이다 라고 넣고 풀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절대값 32m 마이너스 24가 40이다. 그리고 32m 마이너스 24가 40이거나 32m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40이면 되겠죠. 이렇게 절대값 풀면 하나 풀마 붙여주면 되죠. 해서 이때 m 값은 넘겨서 32로 나누면 2가 되고 이때 m 값은 넘겨서 3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m은 뭐였냐면 우리가 찾는 직선의 빨간 직선의 기울기였죠. 우린 기울기가 양수인 거에 대해서 찾아주고 있었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m은 2고 n도 찾아야 되니까 이 직선 m 2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16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n은 마이너스 10 따라서 m 더하기 n 하면 2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또 역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1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문제 같이 한번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a의 제곱 더하기 4b의 제곱 더하기 4c의 제곱 마이너스 8abc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세 문자에 관련된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세실수 abc에 대하여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해달라. 문자는 3개인데 방정식 하나 줘놓고 abc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라? 원래 일반적으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bc의 개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문자가 식보다 더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문자의 개수는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복소수 범위에서, 즉 우리가 배운 수의 체계의 가장 큰 범위인 복소수 범위에선 이 해는 무수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유한계로 풀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 그러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풀 수 없는 방정식, 부정방정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소수 범위에서는 너무 많아서 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범위를 제한시켜 주는 거죠. 어떤 범위로? 실수 범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수 범위로 제한을 시켜줘서 이거 유한계로 너네 보고 구해봐라 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실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을 유한계의 개수로 풀어내야 되는데, 실수라는 성질,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될까? 실수의 성질이 뭐냐면, 실수는 항상 제곱해서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실수의 가장 큰 성질이죠. 그러니까 저 방정식을, 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는 0의 형태로 식을 변형할 수만 있다면, 원래 한 조건을 준 방정식인 것 같지만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더해서 0이 된다? 그러면 얘네 다 각각 0이 돼야 되네? 라고 하면서 이것도 0, 이것도 0, 즉 한 방정식 안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실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뻔해.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부정방정식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식을 변형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식을 열심히 가지고 와서 식을 제곱 더하기 제곱, 완전 제곱식의 합들로 형태를 변형해야 하는데, 이거 말고 이 문제는 살짝 어려운 문제고 훨씬 더 쉬운 문제들이 있지만 강서고 시험 문제 수준상 선생님이 조금은 까다로운 예시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해볼 건데, 지금부터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 볼 건데, 사실 이 식을 저러한 형태로 식의 변형을 하는 건 정해진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양하게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해보고 이거 안 되네, 좀 돌아가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하면서 저 식의 형태로 변형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이 답을 알려주는 것과 조그만 팁을 줄 수 있는 정도밖에 없어. 결국 이 문제를 선생님이 쭉 풀어줬을 때 그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 했던 풀이 기억하지 말고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바꿔야 돼, 이거 이렇게 해봐야 되나? 해보면서 스스로 완성시켜 봐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합들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야? a 제곱의 제곱이야. 얘는 뭐야? 2b 제곱의 제곱이야.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좀 여러 개를 합쳐다 놓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 a 제곱이랑 2b 제곱을 완전 제곱식으로 하나로 묶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우리가 지금 완전 제곱식 하게 되면 필요한 항이 뭐냐면, 얘네 둘의 곱의 2배한 4a 제곱 b 제곱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러한 항이 필요해. 근데 있나 봤더니 없죠.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항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플러스 4a 제곱 b제곱 한번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b제곱을 갖다 쓰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냐? 분명히 이 중에 어떤 거는 완전 제곱식 처리했을 때 나머지가 결합돼가지고 완전 제곱식의 합들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고 분명히 안 되는 게 있어요.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조그만 팁을 더해주면 이 플러스라는 애는 어떠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완전 제곱식을 했을 때 당연히 맨 앞에 오는 건 동그라미 제곱이고 세모의 제곱이 끝에 오고 플러스 여기 동그라미와 세모의 곱으로 2배를 해준 항이 오겠죠. 얘는 항상 맨 앞에 오는 이 항은 항상 플러스야. 얘도 항상 플러스야.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플러스인 항은 맨 앞자리의 역할로도 쓰일 수 있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나갈 때 맨 앞자리의 역할로 쓰일 수도 있고 맨 뒷자리의 역할로도 쓰일 수 있고 가운데 항의 역할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 항은 가운데 역할로밖에 쓰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더 쓰임새가 많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꼭 얘로 안 만들고 지금 얘로 만들어도 되는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나중에 쓰임새가 더 많으니까 얘를 남겨놓자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얘가 꼭 얘를 남겼을 때 이게 다 완전 제곱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팁을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a제곱과 2b제곱과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긴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한 항은 사용했고 빨간색으로 사용했고 이거 사용했어요. 됐죠? 남은 거는 얘네들과 얘도 아직 남은 상황. 됐죠? 하나의 완전 제곱식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을 가지고 또 완전 제곱식들의 합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서의 힌트는 얘도 완전 2c 제곱의 완전 제곱이고 얘도 1이나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도 2ab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 8abc는 어떠한 루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곱된 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러한 형태에서 이 가운데 오는 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곱의 2배 한 게 마이너스 8abc라고. 그러면 얘랑 짝지으면 얘는 2c 제곱이 앞에 항이 될 텐데 c 제곱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얘랑 짝지어서는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없을 것 같고 얘랑 생각해 보면은 얘는 뭐의 제곱이냐면 얘는 2ab의 제곱이야. 그럼 얘랑 어떤 뒤에 있는 항이랑 곱해서 2배 해준 게 8abc가 나오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2c의 전체 제곱항이 있어야 되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남은 게 얘랑 얘네들인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또 4c 제곱이랑 마이너스 4c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라색 4a 제곱 b제곱이랑 마이너스 8abc 갖다 쓸 거고요. 그리고 4c 제곱이 있으면 또 어떤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 수 있냐면요. 2ab 플러스 2c의 마이너스겠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2ab 마이너스 2c의 완전 제곱 만들어서 얘네 다 지워줄 수 있겠네요. 그럼 남은 거 보니까 4c의 제곱 1 마이너스 4c 제곱 얘와 바로 완전 제곱식 되죠. 2c 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됐나요? 지금 복잡하게 왔지만 정리해서 써보면 결국 우리가 이러한 항들에서 추가적으로 뭘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3개의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나타냈는데 그게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의 전체 제곱 아까 처음에 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 2ab 마이너스 2c의 완전 제곱 플러스 2c 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타냈네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거, 여기까지 만드는 과정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선생님 풀이만 듣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치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BC의 개수를 찾아줘야 되니까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로부터 순수상 ABC 개수 천천히 찾아줘야겠죠. 얘 두 문자수 들어가 있으니까 잠깐 냅두고 세 문자 들어가 있으니까 잠깐 냅두고 이 C제곱이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C는 루트 2분의 1이거나 C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두 개로 나오겠죠. 됐나요? C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C 찾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루트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이거 루트 2 되죠. 됐죠? 그래서 A, B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루트 2가 돼야 돼. 그리고 A제곱이랑 뭐랑 같대요? 2B제곱이랑 같대요. 이걸 통해서 또 둘로 나뉘는데 A가 루트 2B인 경우 A가 마이너스 루트 2B인 경우로 나뉘겠죠. 그래서 A가 루트 2B 넣어주면 루트 2B제곱이 2분의 루트 2다. 양변 나눠주면요. B제곱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B는 루트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B가 루트 2분의 1이면 A는 뭔데? A는 루트 2B래요. A는 루트 2B니까 B가 루트 2분의 1일 때 A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루트 2 곱해주면 1. B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 A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2 곱해주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찾은 순서상 잠깐 적고 가면 A는 1, 이때 B는 루트 2분의 1, C는 루트 2분의 1 요거 하나, 그리고 A가 마1, B가 마루트 2분의 1, 이때 C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나 찾아준대. 됐죠? 이렇게 두 개의 순서상 찾아준 거고, 지금 이때 해서 두 개 찾은 거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A가 마이너스 루트 2B 여기다 넣어주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2B 제곱이 2분의 루트 2 제곱이 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했는데 음수가 나온 실수 B 절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여기선 끝이네. 위에 줄에선 결국 두 개 나온 거고, 이제 밑에 줄 또 따라가 볼게요. 똑같은 과정인데 한번 따라가 보면 C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AB 플러스 루트 2가 얼마다? 빵이다. 그럼 AB는 루트 2 넘기면 마이너스 루트 2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로 찾아주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A제곱은 2B제곱이니까 또 둘로 나뉘겠네. A가 루트 2B인 경우랑 A가 마이너스 루트 2B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뉠 거고, A가 루트 2B면 또 들어가면 루트 2B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루트 2로 나눠주면 B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음수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2B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B제곱이 루트 2B제곱이 마이너스 루트 2B제곱이구나. 마이너스 루트 2B제곱이 2분의 루트 2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마이너스 루트 2 약분해주면 B제곱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뭐 여기 살짝 좁으니까 잠시 지우고 여기 위를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위를 지워서 지금 B제곱이 2분의 1이니까 B가 루트 2분의 1일 수도 있고 B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수도 있고, 됐나요? 그때 A는 마이너스 루트 2B니까 B가 루트 2분의 1이면 A는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때 A는 1 되고, 그때 C는 뭐였냐면 C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었죠. 따라서 여기서도 순서상 뭐 찾아준 거냐면 A가 마1, B가 루트 2분의 1, C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나랑 A가 1, B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C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서 총 순서상 개수 4개 찾아줬네요. 됐나요? 순서상 개수는 사실 좀 노가다긴 해도 여러분들 하면 실수만 안 하면 찾아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제곱 더하기
제곱, 완전 제곱식들의 합으로 식을 변형하는 거가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싹 지우고 다음 문제 풀어볼 건데, 여기 14, 15번은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목요일 밤, 그러니까 27일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선생님이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14번, 15번,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서술형 5번까지는 진행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어서 풀 거는 서술형 1, 2, 3,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학교 서술형 45점 출제되고 5문항 출제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서술형의 난이도가 객관식에 비해서 다소 쉽다고 느껴져. 그러니까 배점이 높은데 다소 쉽다? 선생님이라면 이 시험장에서 서술형 먼저 풀어보도록 할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시간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 됐죠? 그래서 서술형 먼저 풀어봤으면 좋겠고, 1번부터 한번 서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y는 2x 플러스 2를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직선에 대칭 이동한다. 자, 직선이 하나 있고 축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y는 2x 플러스 2고 기준이 되는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에, 그래서 이 흰색 직선을 초록색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서 모든 점들 대칭 이동해서 결국 우리는 이러한 직선을 찾아달라라는 문제겠죠. 직선은 두 가지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찾는 직선에 한 점과 기울기를 찾으면 돼. 혹은 이 기울기 대신에 또 다른 한 점을 주어줘도 우리 분명히 기울기 구해낼 수 있어서, 결국 한 점과 기울기 혹은 두 점을 찾는다는 마인드만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빨간색의 직선을 찾을 건데, 이 빨간색의 직선이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 혹은 두 점을 찾으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직선의 점들을 찾아보려고 할 건데, 먼저 이 빨간색은 반드시 이 흰색을 초록색에 대칭 이동하면 당연히 이 흰색과 초록색이 만났던 이 점을 지나겠죠. 이 점 어떻게 구해? 흰색과 초록색 직선을 연립하면 풀어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연립해 보면은 저 점이 어떤 점인지 알기 위해서, 그러면 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 그러면 맞죠? x는 0이 나오네. 그럼 결국 여기는 몇 콤마 몇이다? 0,2다. 그럼 빨간색 선이 지나는 한 점 찾았고, 기울기나 또 다른 한 점 어떻게 찾아? 이 직선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대칭 이동 시킬 필요가 없고, 이 흰색 직선 위에 아무 한 점이나 이 초록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그 점이 반드시 빨간색 선이 지나겠죠. 그러니까 아무 한 점이나 여러분들이 쉬운 점 하나를 골라서 대칭 이동 시키면 돼요. 물론 이 점 제외하고, 구해놨던 점 제외하고. 그럼 몇 콤마 몇을 할까요? 1,4 이런 것도 되지만 조금 더 0 같은 숫자가 편하니까 마이너스 1,0 되죠? 마이너스 1,0을 이거 지우고, 그래서 마이너스 1,0 물론 저쪽에 그려줘도 상관없지만 마이너스 1,0을 초록색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 많이 배우고 왔겠지만 한 번 더 해보면, 마이너스 1,0과 a, b의 중점인 이 점은 초록색 선 위에 있어야 된다. 중점이 초록색 선 위에 있다. 이걸로 한 가지의 조건 찾을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1,0과 a, b를 지나는 이 기울기랑 그리고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 y는 x 플러스 2의 기울기랑 곱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두 성질, 두 조건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중점, 마이너스 1,0과 a, b의 중점이 초록색 선 위에 있다. 중점 구해보면은
2분의 a-1, 2분의 b가 되겠죠. 얘가 초록색 선 위에 있으니까 식에다가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죠. 2분의 b는 2분의 a-1 플러스 2니까 양변 2 곱해주면 b는 2 곱해주면 a-1 플러스 4니까 a 플러스 3 식하나 성립하고 됐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1,0과 a, b의 기울기가 y는 x 플러스 2의 기울기와 곱해서 마이너스 1. 얘 기울기 1이니까 얘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분의 기울기 x좌표의 변화량분의 y좌표 변화량 b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이 두 조건 a, b에 관한 두 조건을 찾은 거죠. 이제 요거만 연립해주면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2a가 이쪽으로 넘기면 마4 됐죠? a는 마2 그러면 b는 1 이 점 몇 콤마 몇이다? 마2 콤마 1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빨간색 직선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이거 빼기 이거 2분의 이거 빼기 이거 1. 그래서 따라서 빨간색 직선은 y는 기울기 2분의 1이고 y절편 2 됐죠? 따라서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직선을 찾을 땐 한 점과 기울기 혹은 두 점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한 점은 이 교점으로 찾고 나머지 한 점은 아무 한 점이나 잡아서 대칭 이동시켜보자. 점을 대칭 이동시키자. 직선을 대칭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됐나요? 자, 좋아요. 서술형 1번 이렇게 끝났고 서술형 2번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또 직선 2x 플러스 3y는 0 쟤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켰는데 그 다음에 직선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기본적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니까 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한 식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걔가 이 원, 중심의 x좌표를 모르는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토막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 직선 위에 원의 원의 중심이 있겠죠. 즉 우리가 저렇게 이동시킨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위치한다. 그렇게 풀면 결국 우리가 이거 다 변해서 a, 마사 집어넣으면 되겠죠. 해보면 2x 플러스 3y는 0의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이 x자리에 x-1을 넣고 y자리에 y 플러스 2를 넣고 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y는 x 대칭 이동 그럼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끝. 따라서 2 y-1 플러스 3 x 플러스 2 y와 x의 자리를 바꿨죠. 는 0. 이 직선 위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원의 중심 좌표인 a, 마사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y자리에 마사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마사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a 집어넣어주면 3a 플러스 6은 0 됐나요? 그러면 3a는 마사하니까 넘어가면 4 a는 3분의 4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서술형 2번도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말만 해석해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식구하고 집어넣어서 끝이다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서로 다른 세 직선이 나오고 이 세 직선에 의하여 좌표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결국 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지 먼저 생각해서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이 A, B 값을 결정해 주는 문제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니까 두 개가 일치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이 아예 다른 세 직선인데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빠짐없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 상황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먼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여러분들 다 복습하고 왔다는 개념 공부하고 왔다는 과정하에 얘기를 해보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되죠. 1. 일치 2. 만난다. 그냥 일반적인 기울기가 달라서 만나는 경우. 세 번째, 평행.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장시켜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로 이 좌표평면을 네 부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두 직선의 서로 다른 세 직선이니까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두 직선이든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생각해보면 셋 다 만나는 경우 1번 셋 다 만난다. 그러면 셋이 같이 만날 때도 있고 둘둘둘 만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두 가지인데 이렇게 첫 번째 셋이 같이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셋이 둘둘둘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는 좌표평면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거냐면 6개. 문제에서 원하는 건 4부분이죠. 이거 아니고 얘는 7개겠네요. 얘도 아닐 거고. 그러면 지금 만난다, 3개 다 만난다 했으니까 2개는 평행하다 해야겠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생각해서 두 번째, 둘이 평행. 그러면 2개 평행한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만나는 상황이니까 평행한 거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6개로 좌표평면을 나누겠네요. 둘이 평행하는 또 다른 상황 없죠. 이게 다니까. 그럼 세 번째, 셋 다 평행.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겠네요. 좌표평면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네 부분. 아, 이걸 묻고 있네. 이걸 묻고 있구나. 셋 다 평행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구나. 이해했으면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할 건데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말이 문제 없었으면 일치하는 상황도 고려해야겠죠. 어떤 2개가 일치할 수도 있고 3개 다 일치할 수도 있고 지금 아무것도 일치 안 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 따져본 거고 만약에 한 쌍 그러니까 2개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그럼 2개가 결국 한 직선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만나기만 하면 몇 개로 나뉜다? 4개로 나뉜다. 이런 경우도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말이 없이 문제에 출제된다면 이런 경우까지 구해줘야겠죠. 됐나요? 그럼 이건 지우고 이제 문제에 충실하게 셋 다 평행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평행한다.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기울기 다 구해서 같다 하면 되죠. 첫 번째 거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5 그리고 두 번째 거 by는 2x 더하기 다시 적어볼게요. 2x 더하기 by 마이너스 4인가요? 는 0. 이거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2x 필요 없네요. 뒤에 기울기가 같다 쓸 거니까. 세 번째 거 x 더하기 2y 플러스 3은 0. x 더하기 2y 이거 뒤에 거 잠깐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b분의 4가 되겠네요. b분의 4. 자 이렇게 적고 세 번째 거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 얼마여야 돼? a가 여기 숫자 아니까 이걸로 바로 같다 하면 a는 2분의 1이다 나오고 마이너스 b분의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 바꾸고 역수치에서 2 곱하면 b는 4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조건으로 a, b 찾았는데 하나만 더 또 여기서 말하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 이거 안 쓰려다가 썼죠. 그 이유는 찾았는데 혹여나 만약에 이게 제곱
같은 2차식으로 인해서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때 어떻게 따져줘야 되냐면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말을 무시하면 안 되고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까지 같아주는 상황을 제거해줘야겠죠. 그래서 a 2분의 1 찾았네. 또 다른 이제 a 다른 식에 있는 a 자리에 2분의 1 다 집어넣고 식을 다 완성시키는 거야. b는 4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시켜 보면은 이 y절편까지 같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a, b가 뭐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지워줘야겠네. 됐죠? 그래서 서술형 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 서술형 5번은 아까 말했다시피 라이브에서 할 거고 서술형 4번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4번 선생님이랑 같이 또 읽어봅시다.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위에 점 p a, b에서 x축,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a, b라 한대요. 자, 상황 이해했으면 당연히 그림으로 표현해주면서 가야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똑같은 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 y절편 3 기울기 마이너스 1 y절편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서 이 어디 위의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 한대요. 그러면 얘에서 여기로 내린 거 이게 A, 이 점이 A, 그리고 여기로 근 거 이게 B. 이런 상황. 그러고 나서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을 A라 하겠대요. 그럼 직선 AB 연결해서 얘랑 수직이면서 P점을 지나는 직선 L이라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말하는 직선은 좀 삐뚤지만 여기 직각이면서 이 P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 직선이 직선 L. 그랬을 때 이 직선 L은 P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 지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대요. 그러면 P점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우리 항등식에서 많이 보고 왔던 내용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 직선 L을 식으로 나타내 줬을 때 P와 관련된 문자 A, B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근데 이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은 아니고 A와 B는 이 점 위에 있으면서 그래서 결국 B를 A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가 다시 같이 가보면 P점을 A, B로 두지 말고 A,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A, 3-A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랬을 때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거야. 그러면 이 A점은 A, 0이 될 거고 이 B점은 0, 3-A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 두 점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 빨간색 수직이라는 조건 이용해서 기울기 찾아야 되니까 기울기 얼마야? A 증가하는데 3-A만큼 떨어지죠. A 빼기 0분의 0 빼기 3 플러스 A 이렇게 되니까 이 흰색 선의 기울기는 얘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A분의 A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A 빼기 0분의 0 빼기 3 플러스 A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 L의 기울기는 그러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는 A-3분의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한 점 어디 지난다고? P점 A, 3-A 그러면 X 빼기 A 더하기 3-A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세워줄 수 있겠네요. 여기가 됐어요? 얘가 이 A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대. A에 대한 항등식? 그럼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겠네. 됐나요? A를 주목하는 문자로 보고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라고 해서 양변에 A-3 곱하고 는 마이너스 A의 X 그리고 플러스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A-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줄 거고
a제곱 여기 이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이 마이너스 a제곱은 얘랑 사라지겠네요. 됐죠? 그래서 넘겨주면 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쪽으로. 그러면 ax 얘 ay 마이너스 3y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a 틀렸죠. 이게 아니라 이거죠. 자꾸 헷갈리네.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0 됐죠?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에 a 그리고 마이너스 3y 플러스 9는 0이다.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 이게 0 이게 0 왜요 선생님? 뭐 이거 항등식에서 당연히 공부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항등식은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인데 아무튼 여기를 0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개수 우변의 a의 개수 0이니까 여기도 0이 돼야 되고 좌변의 상수항이 0이니까 오른쪽의 상수항도 0이 된다. 뭐 이런 거죠. 따라서 x 플러스 y가 얼마? 6이고 마이너스 3y 플러스 9가 0이다. 그럼 y는 얼마다? 3이다. 3 집어넣으면 x는 얼마다? 3이다. 즉 a에 관계없이 3,3을 지난다. 따라서 정답은 3 더하기 3,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6인데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이 A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은 왜 있냐면 이런 점을 말하는 건데 AB가 0이 되는 경우는 아까 A-3분의 A라는 이런 기울기 값이 갖지 못해서 이러한 식이 성립하지 못하죠. 뭐 그런 거고 뭐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서술형 4번 풀어봤고 오늘 선생님이 했던 것들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선별해서 한 거고 그러한 개념을 다루는 문제들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혀야 돼요. 오늘 했던 수업. 자, 그러면 해설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 라이브 때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